서울시는 오늘 6월 24일까지 지하철 보안관과 지하철 경찰대 합동으로 서울시내 지하철 중 이용 시민이 많은 15개 구간을 선정해 집중 순찰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가 세계 최고의 IT 기업인 구글과 함께 포스코의 미래 경영 시스템 구축 협력을 가시화했습니다. 정준영 포스코 회장은 구글의 혁신적 IT 기술과 포스코의 사업 역량을 접목해 상호 윈윈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중장기 미래지향 기술 개발 협력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본선 등에서 적재불량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적재불량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운전자들이 교통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영 사정이 어려워진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무급 휴업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 예고 내용을 심층 분석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이프뉴스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6월 24일까지 지하철 보안관과 지하철 경찰대 합동으로 서울시 내 지하철 중 이용 시민이 많은 15개 구간을 선정해 집중 순찰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9호선 운영기관과 서울지방경찰청은 올해 1월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는 지하철 보안관과 경찰대는 시민 보호 안전 및 질서 유지를 목표로 하고 지하철 내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현행범 검거를 위한 대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범죄 재발을 막고 범죄로부터 시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하철 보안관과 경찰대는 각자 중복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으나 이번 합동 순찰 기간 동안에는 지하철 보안관과 경찰관 각 1명 2인 1조가 되어 오전 11시부터 12시, 오후 2시에서 4시, 하루 3시간씩 선정된 대상 구간을 정기적으로 순찰할 방침입니다. 포스코가 세계 최고의 IT 기업인 구글과 함께 포스코의 미래 경영 시스템 구축 협력을 가시화했습니다. 지난 4월 10일 정준영 포스코 회장은 샌프란시스코 구글 본사를 답방해 에릭 슈미트 회장과 단순한 협력 차원을 넘어 구글의 혁신적 IT 기술과 포스코의 사업 역량을 접목해 상호 윈윈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중장기 미래지향 기술 개발 협력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특히 포스코는 설비 물류 분야의 구글의 지도와 3D 기술을 접목시키고 미래형 경영 시스템인 포스피아 3.0의 스마트 워크플레이스의 검색, 음성인식, 모바일 등 구글에 선진화된 IT 기술과 솔루션을 적용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외에도 양사 CEO는 향후 양사가 추가로 협력 가능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정준영 회장은 포스코 센터를 방문한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과 전략적 제휴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포스코는 두 차례의 교류회를 통해 포스피아 3.0 구축을 위한 구글의 리얼타임 협업 방식을 벤치마킹하고 채용, 보상, 교육 등 양사의 인사 시스템에 대해 상호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스코는 향후 지속적으로 협업, 근무시간 관리, 의사소통 방식, 사내 커뮤니티 활용, 회의시간 절약 등 혁신적으로 일하는 방식 및 창의적인 기업 문화에 대해 다양하게 교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의류, 신발, 가방 등 의류, 섬유, 신변용품으로 인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류, 섬유, 신변용품으로 인한 피해는 전체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4,291건 가운데 35.6%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정보통신기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품목은 여행 및 숙박시설 이용 등의 문화오락 서비스로 2010년에 비해 40.6%가 증가했습니다. 2011년 한 해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건은 전체 소비자 피해 접수건의 15.6%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5.3%가 증가한 수치이나 증가율은 2009년도 이후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유형별로는 청약 철회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0.9%로 가장 많았으며 품질 AS 36.6%, 부당행위 약관 18.5% 순이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10만 원 미만이 39.8%였으며 평균 피해 금액은 48만 5,186원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 주장에 근거 법적 보호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인터넷 쇼핑몰 첫 화면에 판매 조건, 소비자 피해 처리 기준 등의 정보를 일괄 게시하는 방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본선 등에서 적재 불량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기준 약 6만 5천여 대가 적발되는 등 적재 불량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많은 운전자들이 교통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온라인 리서치 전문기관이 운전자 1,311명을 대상으로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8.5%가 적재 불량 차량에 위협을 느껴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실제로 화물 적재 불량으로 인해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도 16.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왜 적재 불량을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9.9%가 운송비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적재 불량 근절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단속 강화, 범칙금 인상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조사 대상자들에게 도로에 떨어진 낙하물을 발견했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는 피해서 간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신고한다, 치우고 간다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부가 전문기관을 통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83.6%가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2009년도 조사 시 68.8% 찬성보다 14.8%포인트 증가하고 2011년도 76.3% 찬성보다 7.3%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글날 공휴일 지정 시 경제적 효과는 노동 생산성의 향상, 내수 경기 활성화, 신규 일자리 창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민들 다수가 공휴일 지정이 필요한 국경일 또는 기념일로 한글날, 제헌절, 식목일, 국군의 날 등이 지정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에 한글날이 언제인지 알고 있는 국민의 수는 점차 줄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한글날을 알고 있다는 답변은 64%로 나타났고 이는 2009년도 88.1%보다 24.1%포인트 감소한 수치입니다. 취업 포털 사이트와 대학생 매거진이 대학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닮고 싶은 CEO를 조사했습니다. 가장 폭넓은 지지를 받은 이는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최 부회장은 제조업 IT 계열의 CEO 중 34.2%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제조업에서 공기업까지 통틀어 30%대의 지지율을 기록한 사람은 최 부회장이 유일합니다. 최태원 SK 회장 겸 SK 하이닉스 대표이사가 2위에 올랐습니다. 닮고 싶은 CEO 제조업 BIT 계열 부분에선 현대 기아 자동차 그룹의 정몽구 회장이 17%로 1위에 올랐습니다. 정 회장은 남녀 학생 모두에게 고른 지지를 받았습니다. 2위는 정준영 포스코 회장이 차지했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해 조사에서 1위에 올랐으나 지난해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CEO를 각각 구분해 조사했고 올해는 정 회장으로 통일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순위가 뒤로 밀린 것으로 보입니다. 닮고 싶은 CEO 금융 부분에서 어윤대 KB금융그룹 회장이 지난해에 이어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2위는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올랐습니다. 금융부분 조사에서 정태영 사장을 제외하고는 2위부터 4위까지 삼성그룹의 금융계열사 CEO들이 차지해 제조업 IT 계열에 이어 삼성의 파워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삼성증권의 김석 사장이 15.6%의 지지율로 2위에 오른 것을 시작으로 최치훈 삼성카드 사장이 10.2%로 3위, 김창수 삼성화재 사장이 7.1%로 4위에 올랐습니다. 코스닥 상장기업 부분에선 손준 메가스터디 회장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손 대표는 인기스타 강사 출신으로 지난해 2000년 메가스터디를 세우며 온라인 교육 사업계의 1인자로 올라섰습니다. 2위는 작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던 최세훈 다음커뮤니케이션 사장이 차지했습니다. 공기업 부분은 1위부터 3위까지 작년과 순위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작년에 이어 이채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4.9%의 지지로 1위에 올랐습니다. 2위는 김중겸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3위는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차지했습니다.
경영 사정이 어려워진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무급 휴업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경영 악화로 고용조정 대신 휴업휴직을 실시할 때 고용유지 지원 제도를 통해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을 무급으로 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이 없으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고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경영사정이 어려워진 사업주가 무급 휴업 또는 무급 휴직 등을 실시할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생산량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무급 휴업 및 휴직을 실시하여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고용유지 조치 계획을 사전에 제출하고 전문가 등이 참여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과 휴업, 휴직 근로자에게 훈련 등 사전 신고한 대로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해야 하고 근로자도 이에 충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지원 수준 및 기간은 심사위원회 결정 후 평균 임금의 50% 기준으로 180일 한도로 지원됩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입법 예고는 오는 6월 25일까지이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법률안 통과 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마련될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은 최근 급격한 기온 상승으로 인해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학교 급식 등으로 인한 집단 식중독 사고가 우려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식중독 발생 동향을 분석한 결과 5월에서 6월 평균 57건이 발생해 전체 발생 275건 중에 2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1년 5월에서 6월의 경우 야유회, 체육행사 등 야외 수련 활동이 많아 학교 급식소 등에서 식중독 사고가 전년에 비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며 금년에도 더욱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고온 현상으로 인해 세균이 빠른 속도로 자라 4시간이면 식중독을 발생시키는 수준으로 증식하게 되므로 음식물 조리 및 보관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식약청은 야외 활동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도시락을 섭취할 경우 음식물을 충분히 익힌 상태에서 5도씨 이하에서 냉장 보관하거나 또는 60도씨 이상에서 온장 보관해야 하며 음식물 섭취 시 손을 항상 깨끗이 씻고 음식물은 익혀 먹으며 물은 끓여서 마시는 생활 습관을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임신 중독증으로 고민하는 산모가 많이 늘고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5년 동안의 임신 중독증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 환자는 2006년 1,865명에서 2011년 2,03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 분만 여성이 1,000명당 임신 중독증 진료 환자는 4.8명으로 매년 분만 여성 1,000명 중 5명은 임신 중독증에 의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의 진료 형태별 임신 중독증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입원 환자보다 외래 환자의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CF뉴스에서 임신 중독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임신 중독증은 최근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고 임신과 동반돼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혈압성 질환을 통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크게 4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임신 전에 이미 고혈압이 있었던 경우나 임신 초기, 즉 20주 이전에 고혈압이 발병된 경우를 우리가 만성고혈압이라고 하고요. 임신 20주 이후에 고혈압만 동반되는 경우를 우리가 임신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임신성 고혈압과 동반돼서 단백뇨나 부종 같은 증상이 동반되었을 때를 우리가 자간전증이라고 하고 임신성 고혈압성 질환과 동반돼서
우리가 경련이나 발작 같은 증상까지 동반되었을 때를 자간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자간증과 자간증은 임신성 고혈압성 질환의 매우 중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신 중독증의 생기는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산모분의 나이가 증가되는 고령 임신 산모분이 증가돼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만, 그 다음에 당뇨병 같은 체질적인 요인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식이 습관으로서 뭐 칼슘이나 아연, 마그네슘 같은 이러한 영양소의 결핍으로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유전적인 요인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어떤 산화적인 스트레스의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생기는 원인 등 이런 다양한 가설 등이 제기되곤 있는데 아직 명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통 임신성 고혈압 질환의 진단은 산부인과에서 정기검진을 시행할 때 혈압이 높게 관찰되면서 의심을 하고 저희가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나타나는 증상들은 없지만 우리가 임신 때 보통 병적인 체중 증가라고 해서 한 일주일에 1kg 이상씩 급격하게 체중 증가가 이루어지면서 다리 쪽이 아닌 눈이나 손 부위에 부종이 동반될 때 우리가 임신성 고혈압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두통이나 상복부 불편감, 시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는 질환이 심한 상태도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근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과도한 체중 증가를 막아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식사 등을 통해서 이제 너무 짜거나 너무 달거나 이런 음식 등을 줄이심으로써 어느 정도 예방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임신 중독증의 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칼슘이나 마그네슘, 아연 등의 성분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아스피린이나 비타민 C, E 등의 항산화제의 복용도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